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 기억의 지속, 지금 시작합니다. 만병의 근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스트레스, 비만, 그리고 담배가 아닐까요? 매년 5월 31일은 1987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백해 무익하다는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에 성공하는 필승법까지 사상구 보건소 안여현 소장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담배 백해 무익하죠? 네. 예. 어떻게 나쁜가요? 담배는 정말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에는 담배 연기,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해서 약 70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물질 중에 특히 해로운 물질은 대표적으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가 있는데요. 특히 타르는 약 20여 종의 A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로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고 잇몸과 기관지 등에 직접 작용해서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니코틴은 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돼서 최소 7초 만에 뇌까지 도달해서 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켜서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노화 현상을 촉진합니다.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나쁜 그 해로운 물질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담배 안에. 네. 그런데 이 해로운 담배를 사람들이 최초로 피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담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세계에서 담뱃잎을 발견한 이후 1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17세기 초에 민간으로 퍼졌다는 게 통설이고 20세기에는 담배 제조의 증가와 함께 흡연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전 세계 3분의 1이 흡연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담배 소비하고 흡연율은 얼마나 될까요? 더 많겠죠?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군요. 네, 예. 질병관리청이 19일에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한때 주춤했던 국내 흡연율과 음주율이 2년째 증가 추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담배가 면세 담배를 포함해서 총 37억 4,300만 갑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 담배가 전년 대비 60.7% 판매 급증했습니다. 대체 1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37억 값씩이나 담배를 피는데 연초담배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흡연율이 줄지는 않을까요? 이 성인들은 조금씩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흡연율이 지금 최근에 2년 사이에 또 증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성인 남성의 흡연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왜 끊기 힘듭니까? 네, 담배 중독의 원인은 아무래도 니코틴에 있습니다. 중독이 있군요. 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 평균 2개 피의 담배만 피우게 되더라도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의한 약물 의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흡연을 시작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부터는 흡연을 자제할 수 없게 돼서 23개월 내에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끊기가 힘들군요. 네. 처음에 니코틴, 금단 증상은 그러면 순전히 아까 그 유해 물질 중에서 니코틴에게만 있습니까? 네, 니코틴이 주로 금단 증상을 일으킵니다. 타르는 이제 뭐 혈관을 나쁘게 한다고. 네, 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암 발암 물질은 타르고. 네. 금단은 니코틴이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새롭게 배웠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는 이제 연초담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명 전자담배, 액상담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담배를 끊은 지가 지금 25년이 됐는데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여성분들도 많이 손쉽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해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는 정부와 담배업계의 의견 충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전자담배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에 관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우리 일반 담배보다 높아서 유해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를 했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9년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암을 일으킵니다. 그 보통 저희가 이제 흡연자들이 네. 금연을 할 때 가장 네. 망설이는 부분들이 금연을 하게 되면은 살이 찐다. 네. 뭐 이런 그렇게 최근 들어와가지고 네네. 또 뭐 금연 못지않게 다이어트가 또 대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담배 끊기를 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맞습니까? 아닙니다. 흡연 다이어트는 흡연을 하면 식욕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착안된 방법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흡연을 하게 되면 미각이 저하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흡연은 혈관의 기름때가 더 잘 끼게 하고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번 기회에 네. 그 소장님을 통해서 흡연에 대한 그 네. 오해와 진실 네.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르가 적은 순한 담배 이거는 뭐 무한정 피워도 좋습니까? 아닙니다. 저타르, 니코틴 담배는 더 안전할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족한 니코틴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담배용 많이 피게 되는. 네, 더 많이 빨아들이게 양을. 되고, 네, 더 아. 담배도 자주 피우게 돼서 오히려 위험성이 더 증가할 깊게 수 있습니다. 흡입하고 더 자주 양도 피우고. 많이. 네, 맞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웠다가 끊으면 지금 많이 이제 네. 60대가 담배를 끊으면은 이제 기대 수명까지 한 30년을 산다고 보고 네. 그 뭐 크게 몸에 이롭고 몸에 좋습니까? 담배는 예. 무조건 피는 것을 끊는 그 예. 금연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 무조건 이득입니까? 이득입니다. 네. 예. 네, 금연을 하게 되면 예. 아주 많은 기간이 아니라 2, 3주만 지나도 혈액순환과 폐 예.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요. 특히나 1년 정도만 지나게 돼도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합니다. 또 금연을 하고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폐암뿐만이 아니라 식도암이나 구강암, 신장암 등 모든 암의 발생률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흡연이 제가 듣기에도 폐암 못지않게 혈관 건강에 나쁜 네.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끊게 됐습니다. 사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네. 흡연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남자들의 경우에. 네. 근데 만병의 근원이 흡연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계속 아니라는 답변만 드리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예. 담배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코틴은 흡연을 하게 되면 7초 이내에 뇌에 도달해서 쾌감이 드는 도파민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순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효과가 고작 2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금단 증상과 함께 흡연 중독이 동시에 와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뭐 한참 담배를 필 때는 해마다 1월 1일이면은 네. 올해는 금연한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표를 적어놓고 네. 작심삼일에 그치는 네. 일이 많았는데 끊지 못하는 게 저는 이제 그게 금단 효과라기보다는 금단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1998년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각성 효과가 있는 네.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이제 네.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길로 바로 딱 끊어버렸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서서히 양을 줄여서 끊는다는 게 아니고 한 순간에 딱 맞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의지 부족하고 담배 금연하고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주변에서 금연에 실패했다고 하면 역시 너는 의지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금연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지가 아닌 흡연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인가 동시에 담배 속 니코틴에 의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성 질환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흡연 피해에 네.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간접 흡연, 이것도 직접 흡연과 비슷하게 네. 많은 분들이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위험성이 직접 흡연과 거의 같은 효과인가요? 네, 저희가 그 흡연을 하게 되면 담배 연기가 나오는데요.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흡연을 할 때 나오는 연기 중에 직접 내가 빨아들이는 연기를 주류연이라고 하고 내뿜는 연기를 부류연이라고 하는데 예. 이 정도를 따지면 주류연이 2, 부류연이 8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뿜는 연기가 더 많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담배 연기를 흡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직접 흡연을 한 사람으로부터 간접 흡연을 할 때는 일단 그분이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을 한번 빨았다가 뱉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속에 걸러져 가지고 이미 네. 네. 흡연자의 몸 속에 이렇게 네. 침착이나 침전이 네. 됐을 거라고 보고 네. 나머지 뱉어내는 거는 거의 좀 뭐 예과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간접 흡연이 뭐 그렇게 일부러 이제 좀 네. 흡연자들을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인 줄 알았습니다. 담배 연기, 내뿜은 담배 연기에도 굉장히 많은 독성 화학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저도 제가 우연히 네. 저희 집안에 그 조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폐렴에 걸렸는데 네. 그게 이제 그때 시어머니가 애를 키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그게 안방에서 늘 담배를 피웠는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폐렴이 걸렸다고 네. 병원에서 이야기는 나니까 네. 이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네. 자기 흡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손자를 힘들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네. 금연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특히 이제 간접 흡연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간접 흡연을 하는 분의 배우자라던가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폐암 발생률이 2배 이상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도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매우 해롭습니다. 저도 담배를 필 때는 특히 그 다음 날 아침에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운 날은 특히 목이 많이 붓고 그랬는데 그 담배를 끊고 나서는 일체 물론 술도 끊었습니다만 네. 일체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네, 느낌이 기분도 네, 좋고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담배를 일단 끊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이제 금단 현상 때문에 네. 그 흡연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금단 현상의 종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금단 증상에는 짜증이나 예민함 같은 신경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갈증이나 구강 통증, 기침 및 가래 증상, 식욕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욕 증가가 일어나는군요. 식욕 감퇴가 아니고. 네, 이제 미각이 좀 돌아오시기도 하고 담배를 끄는 심심함에 또 맛있는 걸 또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군것질거리를.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금연자에게 도전이 이제 금단 증상인데 네, 맞습니다. 금단 증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짜증이 나고 예민할 때는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럴 때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금연 보조제를 사용을 해서 금단 증상을 줄이도록 하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병원 금연 클리닉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장님, 네. 금연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보조적으로 끔을 씹는 그 금연 관련 끔을 씹는다든지 귀 밑에 뭐 패치를 붙인다든지 또 다양한 무슨 뭐 파스 같은 거 네. 아니 다양한 이 보조제가 있던데요. 그게 금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몸에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 이런 네.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금연 보조제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니코틴 대체요법과 예.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에는 패치나 껌이나 사탕 등이 있는데 특히나 패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특히 털이 없는 부위에 건조한 부위에다가 저희가 패치를 붙이게 되고 지속적으로 약물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아, 그 약물이 흡수가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 돌려가면서 부위를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패치를 사용하시는 기간에는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혈중 니코틴 농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절대 금연을 하셔야 그게 되고요. 이제 부작용이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네. 혈중 그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중 니코틴 수치가 니코틴 올라가게 수치가 되면 네, 두통이라든가 심혈관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까지 닥친 사례가 있긴 합니까?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잘 하지 않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네. 그다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니코틴 껌이 있습니다. 네. 네, 니코틴 껌을 사용을 하실 때는 중요한 점은 일반 껌처럼 씹으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네. 일반 껌처럼 씹게 되면 네. 그냥 많은 침과 함께 니코틴이 함께 넘어가 버려서 예.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할 점은 일반 껌처럼 씹지 마시고 천천히 1, 2분 정도 씹었다가 여기 볼과 이 사이에 껌을 가만히 둡니다. 네, 얼얼한 느낌이 들면 껌을 가만히 두면 니코틴이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느낌이 사라지면 다시 천천히 씹어주고 얼얼한 니코틴의 느낌이 나면 다시 볼 사이에 넣어두고. 그렇게 기관지 쪽으로는 그렇게 흡수가 안 되도록 해야 네, 된다. 그죠? 볼의 점막 쪽으로 흡수되도록. 그게 해야 핵심이네,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씹는 담배처럼 네네. 그 프로야구 선수들 맞습니다. 씹는 네네네. 담배도 딱 이렇게 네네. 끼워놓거든요. 그래서 껌은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강한 흡연 충동이 들 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데 단점으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씹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만 씹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문 의약품에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있습니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아, 주治医 선생님 처방전으로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는 네. 이제 주로 복용하는 것. 네, 구강으로 복용을 합니다. 입으로. 네, 일반 약과 동일합니다. 아, 먹는 그 금연 보조제도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걸 알고도 금연 의지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보건소에 계시면서 네.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네. 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성공법 팁을 네.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금연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시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작심삼일. 이게 천천히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천히 줄여 나가겠다는 안 네. 되고 특정한 날짜를 정하셔서 그날부터 담배를 당장 끊는다. 라는 예.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많이 의지네, 의지. 맞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이제 네.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누가 옆에서 이제 담배 야 한 대 피우러 갈래 했을 때 주변에서 말려줄 수 있도록 네,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금연 보조제를 사용을 하고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하는 기간 동안 금단 증상 때문에 짜증이나 예민함 등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건강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독한 흡연, 이게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보건소에서 하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방역이고 네. 하나는 예방의학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금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시겠네요. 네. 보건소에서는 저희 사상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 보건소에서는 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금연 클리닉에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네. 결심하시고 특히 연초에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예. 저희 보건소만 해도 올해 지금 5월까지 320여 명의 오, 네, 흡연자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한 번에 얼마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1대1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도 상담을 합니까? 네, 저희 금연 상담사 선생님과 1대1로 상담을 해서 저희가 네. 한 번에 3분까지 상담이 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구체적으로 저희 사상구 보건소에서 네. 금연 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보건소 사상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가장 중요한 게 무료입니다. 아, 네, 6개월 동안 9회 이상의 저희가 뭐 소득과 상관없이. 네, 무조건 아, 무료입니다. 네, 금연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네, 하실 수 있고요. 예. 저희가 6개월 동안 9회 이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도전 하는 사람들도 받아줍니까? 네, 재도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 나이는 없습니까? 이게 뭐 10대 흡연도 요새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대상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요즘에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흡연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서 이동 금연 클리닉 등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네. 근데 보건소 클리닉에서 금연 클리닉에서는 네. 그런 청소년들은 올 수는 없고. 오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저희 학교 다니는 시간과 보건소 운영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동 금연 클리닉을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클리닉에는 주로 이제 성인, 네. 성인 흡연자들께서 희망자들. 오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주로 그 프로그램을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신지 네, 상담의 내용이라든지 네.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일단은 격려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격려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연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를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지지도 해드리고 금연 보조제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금단 증상이 적게 금연하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요. 특히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소정의 성공 선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선물이 뭘까요? 사람들이 네. 의지를 충분히 북돋을 네. 수 있을 만큼만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금연 클리닉을 이용한 사람들 결과 성과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이 네.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금연 성공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구두로도 여쭤보지만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던가 네. 그걸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금연을 하셨는지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 사상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 PD님께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다는데 그 VCR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걱정되고 또 계속 피우면 주위 사람들 피해도 주고 첫째는 내 건강이고 둘째는 남에게 피해죠. 예, 그때 아주 친절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꺼내야죠. 뭐 가고 배우게 있으니까 무조건 끊어야지. 고등학교 때 살짝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성인이 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흡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제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금연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보상들이 있을 거고 몸에 어떻게 좋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확실히 그런 부분을 기대하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호기 일산화탄소를 먼저 측정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후에 본인들에 맞는 상담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에 맞게끔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네, 6개월이라는 동안 굉장히 힘들게 잘하신 분들한테 먼저 격려를 드리고 싶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연 클리닉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계속 도전하시면 반드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문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소장님이 뵀을 때 성공률은 어떤 편인가요? 네. 보건소 금연 클리닉 성공률은 2023년에 사상구 보건소 기준으로 30%대 네,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항상 금연 성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30%대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병원 금연 클리닉에서 저희가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성공률이. 성공하신 분들을 연령대로 분류를 하시면은 어느 연령대가 좀 성공률이 높고 어느 연령대가 좀 떨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아직은 사실 그 통계를 23년 통계를 내지는 대충 그냥 소장님께서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건강을 염려해야 될 나이인 60대 이상에서 이제 금연 클리닉을 오게 되면은 좀 더 성공하려고 좀 발버둥을 칠 것 같고 30, 40대가 오면은 못 견딜 것 같고 그랬거든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금연을 이제 하러 오실 때 건강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는 맞는데 맞습니다. 흡연하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금연도 그만큼 사실은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웠네. 네. 흡연 기간에 따라 가지고 성공률이 맞습니다. 결정이 됩니까? 흡연 양 기간 합쳐서 이제 전체의 흡연 정도에 따라서 많을수록 금연도 어려우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한 갑 이상 시간을 피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었으면 지독한 놈이네요. 지독하십니다. 그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신 분 중에 가장 소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분 뭐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건강을 걱정하셔서 금연을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하셨던 분입니다. 혼자서 금연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여러 번 시도를 하셨는데 계속 실패해서 나는 금연을 할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셨는데 저희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으로 당당히 금연에 성공하셨는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하고 뭐 이렇게 그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함께 그분 성공에 이르기까지 혹시 우리 상담사분들하고 그 활동가분들이 애썼던 그런 얘기들이 좀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특히 코로나 때는 대면 상담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려웠죠. 일산화탄소 측정 같은 것도 저희가 만나서 직접 해야 되는데 대면을 굉장히 그 당시는 막고 있던 상황이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연 상담사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건소 내부가 아닌 야외에서 실외에서 만나서 상담을 제공을 하고 떨어져서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금연 상담을 지속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이런 노력이 있어서 저희가 금연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코로나 생각합니다. 시기에도 그러면 금연 클리닉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고 직접 찾아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도 제공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전화 상담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야외에 나와가지고 굳이 그 피검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라 했습니까? 일산화탄소는 불어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혈액으로. 니코틴은 저희가 소변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야외에서 일부러 모셔다가 일산화탄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이제 성공을 하신 분들.
코로나 시기하고 네. 코로나 시기 아닌 거하고 네. 금년 클리닉에서 성공하신 비율이 좀 달라졌겠죠?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오시는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끊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가깝이서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생각보다 금연 시도율이 굉장히 많으셨고 아, 네, 그렇습니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예.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까 2023년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도 보셨겠지만 흡연율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호흡기계 질환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그 호흡기계 쪽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폐나 이런 네. 걸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맞습니다. 인식들이 네. 높아졌다, 그죠? 또 계속 이제 마스크를 하고 계셔야 되고 네네네. 다른 사람과 같이 모여서 담배 피는 게 뭐 좋지 쉽지 않지. 않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가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동안 모질게 마음을 먹었어도 번번이 금년에 실패했던 분들이라면 가까운 보건소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년을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지구상의 3분의 네. 담배를 피는 지구상의 3분의 1을 위해서 네. 사장부 안정현 소장님께서 네. 조언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금연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서 하면 어려운 금연, 함께하면 보다 쉬워지는 금연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연 성공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꽃이 만발하고 푸른 잎이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특히 가정의 달이죠.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이 5월을 보내면서 담배와 가감하게 헤어질 결심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의 지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